자, 이렇게 사퇴 압박이 전방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돌연 장 대표가 입원했습니다. 사퇴 압박 장동혁 입원.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은 피로 누적, 응급실 갔다 의료진 권고로 입원. 사실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중진들도 그리고 구 친윤계에서도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여러 이 사퇴 요구가 쏟아졌고 이에 대한 이제 입장과 이에 대한 어떤 행동에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몸이 아프면 입원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병원에 들렸는데 그 의료진에서 좀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어서 입원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단식했을 때 몸이 상당히 좀 망가질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올림픽공원에서의 시위에 계속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런 피로가 겹쳐서 일정 정도 좀 그 휴식이 필요한 그런 단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돌연 입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갑자기 뜨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비교 장면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벌들이 무슨 비자금이나 무슨 비리 문제로 검찰에 소환되거나 재판받을 때 항상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필요 때문에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입원해서 쉬시는 김에 그동안 당대표 취임 이후에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회고를 좀 해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왔는지를 한번 깊게 회고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이야기하지만 지방선거를 졌느냐 이겼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8곳에서 12곳에서 4곳으로 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2018년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경남하고 서울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경남과 서울은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를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 어게인 노선으로 표방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을 극구 말렸던 오세훈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유세 현장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남의 박완수 후보가 이겼던 것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의 승리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퇴 여부에 대한 당내 갈등은 뒤로 하더라도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하니 저는 지난 한 1년의 대표 취임 이후에 1년의 과정을 한번 좀 깊게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데 저 상황에서 지금 당당하게 비장하게 사퇴한다고 하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저 분노한 민심에 정말 나서서 앞장서서 하시는 거하고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꼭 당대표를 지켜야만 그것들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의 얼굴을 바뀌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 그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얼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장동혁 대표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의 사퇴직 여부를 포함해서 이참에 좀 휴식을 취하시는 김에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난 16일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투표함을 올림픽공원으로 옮겼을 때 가서 선관위와 경찰에 항의하다가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입원 권유를 받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 장 대표는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난번 장 대표가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 단식을 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을 푸는 다소 좀 의아한 그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장면 보시죠.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한 입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김 표현이 왜 한국인 착한 마음 특성상 아픈 사람한테 뭐라 못하잖아요. 네. 공교롭게 장 대표가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겠지만 누구나 장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입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장 대표가 이제 단식하고 입원했던 국면을 당내에서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때도 사실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상당한 사퇴 요구가 있었을 때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대표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정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입원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단식으로 이제 그때 9일 정도, 8일, 9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 물론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식의 예를 보면 사실 한 20일씩 단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이후에 그것이 피로가 누적돼서 어떻다 이런 얘기 저는 사실은 들어본 적은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뭔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사퇴 압박에 대한. 네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 사퇴론 나오는 것은 저는 다른 당의 의원으로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현재 야당의 당대표가 그 자신의 정치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재선거라는 당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본인의 당내에서의 거취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재선거라든지 아니면 마치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도 뭐 그것이 입원을 한 것도 그런 거 일환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파서 입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예.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타개를 위해서 다른 수단,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실제로 안 좋은 모양이긴 합니다. 회복하고 치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 쾌유를 좀 기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당내 반응은 어떨까요? 병상에 누운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님. 네. 일단 건강 회복이 제일 우선일 것 같고 누구든 마찬가지죠. 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장 대표의 노선과 관련돼서 거취와 관련돼서 장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장동혁 대표, 제가 본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생으로 합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먹는데 저희는 당연히 집에 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점심을 먹고 중간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도요 8일 정도 했는데 생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해서 몸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책임론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다고 해서 제 선거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른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저도 제 선거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적당한 선에서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은 이거는 이겼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정하더라도
과정성에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시간과 비용과 돈이 들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는 뭐죠? 그 광장의 목소리와 2030의 목소리를 최대한 안아서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소총이라는 행위는 선관위에 묻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하면 못하는 거고 다시 법적 묻는 거죠. 그런 절차에 지금 저희가 올라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론에 편승했다. 전 그렇게 볼 수 없고 이건 당연히 정치인이 해야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충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가겠지만 거기에서 묻어나는 그 국민적인 바람, 선거, 뭐 시스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투표든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불고 나오잖아요. 저도 놀란 게 그냥 투표용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다른 사람 명부에 사인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용지도 70%가 넘버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민주주의 꽃은 뭡니까? 선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꽃이 매진됐다 이런 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이슈를 의제를 공정이란 담론을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내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김우식 교수님, 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주장해요. 김기행 대변인 소개해 주셨듯이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 그런데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네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 당에서 할 사람이 많다. 사실 소청이라는 것도 원내에서 결국 의총을 통해서 소청을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까? 다만 전국 재선거를 장 대표 주장에 다르게 이제 선을 그은 거고 이 지점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장동혁, 네가 없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내지는 네가 있어서 더 방해가 된다라는 뭐 다른 의원들의 주장. 김우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기영 대변인이 설명하신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분노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드러난 지금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 거의 뭐 양파껍질 벗겨듯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 안아서 정치권은 그 구호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또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소청은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소청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바로 직후에 올린 게 뭐였습니까? 전국 재선거, 전면 재선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전면적인 재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기영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선관위 너희들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청의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선거소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당대표란 분이 당대표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당대표가 아닌 분이 가서 개인적 자격으로 전국 단위의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가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당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막말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공천 다시 해야 됩니다. 선거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과연 겪으면서 하는 것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 정치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는 것인지는 전 의문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 전국 단위의 전면 재선을 주장하니까 무리하고 비효실적인 욕을 먹는 것이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서 와서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엔 또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셔서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주장해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전면적인 재선거 요구가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소청을 하면 절차상 60일 이내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사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대표 명의로 소청을 했는데 60일 이내에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60일 동안 올림픽공원의 저 국면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정조사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작할 거고요. 합수본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고요. 특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나 여당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선관위의 무능, 부실, 총체적 부패 구조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선관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거의 해체 수준으로 여야가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걸 하면서 정치권이 올림픽공원에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올림픽공원의 민심을 빌미로 해서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이번 병원에 계신 김에 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이 유권자들, 화가 난 유권자들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도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 아직 안 나와서 질문 그래요?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장동혁 대표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지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부실, 의심에 대해서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올림픽공원에는 수많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선관위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법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당의 박대출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동안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들 부정선거라는 시스템상의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그런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참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이제 그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정치권이 받아서 해결하는 저는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되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말해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다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올림픽공원에도 당연히 거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도 모여 있고 정당한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분노한 청년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오해를 주어서는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서 장동혁 현 지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부정선거라 함은 전통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선거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바가 많이 큽니다. 저도 뭐 정치인이기도 하고 당 대변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를 바라보는 것과 현장의 목소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온전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의 민심이 2030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전투표 때 이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지 좀 뭔가 이거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무조건 무효표를 해야 된다. 전 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이걸 무효표를 했으면 선관위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불거졌는데 민주당에서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표 중지, 재선거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딱 얘기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늘 때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를 이루는 이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를 음모론자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권들이 숟가락을 얻는 행위는 전 반대하지만 여하튼 장동혁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든 뭐든 끊임없이 가지 않았다면 이 이슈가 여기까지 왔겠느냐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지만 앉아 계신 이 두 분의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가까운 입장을 또 당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김기영 대변인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김무식 교수는 장 대표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대변하는 의견을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따라 두 분의 거리가 좀 멀어 보이네요. 가깝습니다. 좀 가까이 앉으세요. 한 분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